미국의 탄생. 북미 대륙의 개척. 500년 전까지만 해도 광활한 북미 대륙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이었다. 당시 북미 대륙에만 2천만 명 이상의 인디언들이 주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15세기 후반 유럽인들이 몰려오자 곧 북미의 인디언들은 90% 이상이 사멸한다. 이유는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질병 때문이었다. 사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의 대부분은 가축과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 간에 오가며 전염되고 발전하는데, 구대륙에는 여러 가축들이 있었지만 신대륙에는 거의 가축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대거 몰려오자 질병에 대한 내성이 없었던 인디언들은 멸종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유럽인들은 당연히 멀쩡했던 것이다. 그렇게 원주민들이 전멸하고 신대륙이 공터가 되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에도 북미 신대륙에는 무려 100년간이나 공백기가 있었다. 땅만 있으면 뭐해, 일해줄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스페인이 멕시코와 페루의 식민지를 통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고, 포르투갈이 노예무역을 주도하며 신대륙으로 흑인 노동력을 보급할 수 있게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당시 에스파니아는 신대륙의 은, 포르투갈은 노예무역으로 각각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기들 맘대로 지구를 반띵해서 나눠 가진 지도이다. 아, 우리도 저렇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자 17세기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 신대륙으로 진출, 북미 대륙을 한 자리씩 꿰찼다. 가장 북쪽은 프랑스, 뉴욕 부근은 네덜란드, 그 아래는 영국이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졌다. 1607년 영국인들은 버지니아주를 개척하면서 흑인 노예들을 들여와 거대한 담배 농장을 지었고 본격적인 식민지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버지니아주의 개척을 그리 높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그보다 청교도들의 이주를 신대륙 개척의 정통으로 취급하려는 성향이 있음. 유럽인들보다 자유로웠던 식민지인들. 1620년 종교 탄압으로 쫓겨난 100여 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했다. 그들이 험난한 바다를 건넌 목적은 딱 한 가지, 종교의 자유 때문이었다. 영국 국교에는 무늬만 개신교인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철폐하지 못했음. 그렇게 메이플라워 승객들은 사나운 파도와 질병의 고통을 견디며 망망대해를 건넜고 1620년 11월 하순 66일간의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북미 대륙에 도착했다. 이후 청교도들은 다짐한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공동체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를 두고 오늘날 미국인들은 메이플라워호 선언이라고까지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 당시 유럽에서 나라를 버리고 떠난 유랑민들이나 해적들 사이에선 다수결의 원칙과 개인주의 룰은 어디서나 만연하고 있었다. 애초에 전제왕정이나 신분제 사회의 모순이 싫어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 하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후 청교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미로 이주해왔으니, 이들은 저마다 국적도 달랐고 계층도 달랐으며 종교도 달랐고 아프리카로부터 잡혀온 흑인들도 있었다. 신대륙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00년 지난 18세기가 되면 북미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 대서양 연안에는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연이어 건설된다. 서류상 식민지의 사람들은 영국인이었고 영국의 통치를 인정했지. 다만 당시 13개 주 식민지는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와는 여러 면에서 상황이 달랐다. 이는 영국인들 스스로 식민지를 영토에 대한 관리보다는 상업에 대한 통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법률은 영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영국 국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자치관리 형태였다.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도 자율적으로 정했다. 오히려 식민지인들은 유럽 본토인들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